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렸는데 곧 어머니 기일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저의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솔직히 사연을 올리기 전에 제가 비난을 많이 받을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이기도 하고 늘 제 곁에 있으시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우선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술버릇이 고약하셨고 어머니는 힘이 약하신 탓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매번 그러실 때마다 장롱 속으로 들어가 귀를 막고 얼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결국 동네 주민분들의 제보로 아버지는 감옥을 갔고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동네에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부모님들까지 다 아는 사이인데 항상 친구들의 입에는 저희 가족 이야기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친구들은 저를 보듬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 없는 애라면서 괴롭히더군요. 한 번은 제가 반항도 하지 않고 친구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엄마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와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겁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어요. 저도 그런 적은 처음이라 제 자신에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웃으면서 가정 환경을 운운하면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더군요. 그날 저와 그 친구는 학교에 남아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부모님까지 호출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살고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세요.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시골로 이사를 오면 나아질 것 같아 왔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부모님을 보는데 정말 귀티나고 멋스러웠습니다.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친구는 전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사과는 일절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친구의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다 튀어나온 추리닝에 화장 하나 하지 않은 얼굴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저희 어머니를 보고 웃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 이야기는 저만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몰골로 학교를 찾아온 어머니가 제일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오지만 않았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엄마에게 엄마, 제발 학교 좀 찾아오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엄마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간다는데. 엄마 쪽팔린다고. 걔네 부모님 봤지? 대학교 교수님들이야. 걘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애라고. 그냥 제발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해.
다신 우리 학교 찾아와서 나 망신 주지 마. 알겠어? 라고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제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사과를 하려고 거실로 나갔을 땐 어머니는 이미 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니 어머니는 허름한 바지를 입고 좁은 집구석을 걸레질하고 있더군요. 아들, 일어났으면 아침 먹고 엄마 화장실 청소 좀 도와주라. 나 약속 있어. 저는 약속이 없었지만 그저 어머니와 집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나오니 엄마가 식탁에서 제가 아침밥을 먹고 남은 반찬들을 모두 양푼이 그릇에 담아서 고추장에 비벼서 우걱우걱 먹고 있더라고요. 양푼이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먹고 있었고,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영락없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안 드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어머, 얘가 엄마한테 말하는 것 봐. 근데 엄마가 요즘 식욕이 왜 이렇게 땡기지? 살찌려고 그러겠지. 저는 급하게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철없고 막 나가던 아이였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 제가 밤 12시가 되어서도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저를 동네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엄마가 저를 찾지 못하게 숨었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 땅바닥에 이불도 없이 혼자 누워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친구들 만났지. 왜 안 자? 요즘 따라 잠이 잘 안 오네. 근데 너 술 먹었니?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자꾸 힘들게 할래?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나 보지. 그 부모의 그 아들이니까.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새벽에 물을 먹기 위해서 잠깐 거실에 나가려고 했는데 방문 밖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사과를 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낯간지러워서 결국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탄내가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끓이다가 불을 끄는 걸 깜빡했는지 찌개가 냄비 밖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불을 끄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불 낼 일 있어? 라고 했지요. 왜 그래, 아들? 내가 언제 저걸 켰다고 그래?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요즘 왜 이래 진짜? 왜 기억을 못하냐고. 건망증이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엄마, 응?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학교로 왔습니다. 엄마는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저도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에 조금씩 보탰어요.
엄마 혼자서 공장에서 돈을 버는 건 너무 벅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급하게 부르셨고 선생님을 따라가 보니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조퇴를 하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어머니를 앞으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까지 불효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대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뛰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가는 내내 하늘에다가 제발 앞으로 어머니 마음고생 안 시킬 테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고 빌었던 것 같네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신경성 치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식욕이 많아지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혹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양푼이에다가 밥을 먹고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고 그리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는 것이 모두 치매 증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라고 했죠. 아니요. 아예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고 아직 초기 증상이라 깜빡깜빡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신 연령이 5세 정도 수준이 되어서 아들분을 10% 정도밖에 못 알아보실 거예요. 옆에서 간호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저는 이때까지 불효만 저지르면서 어머니에게는 최악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그렇게 남겨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효도 한번 안 해본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실로 가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 엄마의 손은 정말 많이 닳았고 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불 커버가 눈물로 축축해질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있다가 바로 퇴원하셨고 밀린 병원비를 갚기 위해 저는 매일을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침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아직 어머니는 치매가 초기 단계여서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생활비는 저의 몫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대학교에 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나름 괜찮았는데 제가 대학교에 가버리면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일부러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너 대학교 안 갈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나 대학교 안 가고 싶어. 알잖아. 나 공부 안 좋아하는 거. 사실 무척이나 대학교가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널
제발 대학교 가. 응? 설마 너 엄마 때문에 대학 안 가는 거 아니지? 엄마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진정으로 원한 건 자신을 돌볼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대학교 입시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몇 달 뒤 제가 가고 싶다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라고 해주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로 대학교 등록금이에요. 저는 일을 하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어느 정도 모아놨었는데 워낙 생활비를 저 혼자 벌다 보니까 생활비로 조금씩 쓰여서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원무과에서 전화기를 빌려 어머니께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니 어머니는 아들아, 돈이 안 되겠다. 돌아와라. 라고 하셨고 저는 알겠어. 나 대학 안 가도 괜찮아.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원무과 전화기로 어머니가 다시 전화가 왔고 아들아, 등록금 마련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등록금 납부 시간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뛰어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원무과에 어머니가 곧 오실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곧 마감입니다. 시간 전에 안 들고 오시면 입학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원무과 밖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서 얼른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몇십 분을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원무과에 불이 꺼지고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하였죠. 김미수 씨, 등록금 납부 시간 지났어요. 그만 돌아가시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다던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니까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김춘자 씨 보호자분 되시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진짜?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엄마가 왜 무슨 일 있나요? 지금 여기 병원이거든요. 지금 너무 급해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른 동의해 주시죠. 네? 병원이라고요? 저는 의사분들께 수술을 당장 하라고 했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도착해서 간호사분께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환자분 횡단보도를 뛰어가시다가 차에 치이셨어요. 급하게 어디를 가셨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으시고 손에는 흰색 돈봉투가 쥐어져 있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신발과 흰색 돈봉투를 저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흰색 봉투 안에는 저의 대학 등록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등록금을 얼른 전해주려고 급히 뛰어오시다가 차에 치인 것이죠.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고 제가 빨리 오라고 독촉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군요. 수술은 무려 7시간이나 했고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동안 혹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펑펑 울었죠. 그때 수술이 끝나고 나오신 의사 선생님께서의 첫 마디는 바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평생 아들한테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저희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안 돼요. 제발 딱 한 번만 제발요. 라며 오열을 했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이미 수술대 위에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집에 일찍 와서 전화기를 받고 어머니의 수술을 동의했다면 어머니는 과연 살았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전부 다 제 탓인 것 같고 그때는 세상도 저도 참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의 짝짝이 신발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어머니의 옷장 안쪽에서 쪽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열고 읽는 순간 오열했어요. 아들아, 엄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거겠지? 우리 아들 탓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치매라서 나중에 우리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난 평생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솔직히 엄마 너무 무서워. 아들, 네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마는 널 매우 사랑한단다. 우리 민수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행복했어. 이제부터는 엄마 생각하지 마라.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전 편지를 다 읽고 펑펑 울었고 어머니도 편지를 쓰다가 우셨는지 편지지는 쭈글쭈글 하더군요. 저는 꼭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날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적해지고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나면서 늘 죄송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럽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효도를 하지 않은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잘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이렇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